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사러 다니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산 무기는 이미 25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숫자만으로는 실감이 잘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한 항구의 야적장에 줄지어 선 K9 자주포들, 폴란드의 훈련장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K2 전차, 그리고 수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엔지니어들의 손길까지. 이 모든 장면이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이 된 시대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해졌다고요? 낡은 위성사진 위에 비친 낯선 무기의 실루엣을 본 순간 한 외국 장교는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저 도움이 필요한 동맹국 정도로만 여겨졌던 곳.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 어떤 동맹보다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 이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계 군사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심지어 나라조차. 세계 최빈국. 국제 원조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던 나라. 이 나라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포탄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땅을 일구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텼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우리가 꿈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무기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누군가의 나라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전쟁 후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서 이젠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이 탄생했다는 걸요. 그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켜야 할 것 하나만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쟁의 기억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 기억은 단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나라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기술의 방향성 그리고 국방의 철학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빠르고 더 치열하게 기술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 치열함은 결국 결과로 증명되었고 이제 세계는 K-디펜스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나라의 기술력과 의지에 놀라움과 신뢰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무기들로 세계 군사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2023년 10월 폴란드 남서부 자부셰시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기술 전시회 MSPO의 한복판. 수많은 최신 무기들이 전시된 그곳에서 한 중년의 유럽 군사 전문가는 뜻밖의 무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검은색 장갑차처럼 보이던 하나의 전차였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낯설지만 인상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2 블랙팬서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그 전문가는 이 전차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한국산이라고? K2 전차는 처음부터 이목을 끄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차 시장에는 이미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프랑스의 르클레르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아시아의 기술력을 무기 분야에서 경쟁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많은 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2는 최고 시속 70km 이상의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능동형 서스펜션을 통해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속주행 중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등 미래 전차로 가는 중간 단계의 기능들이 집약돼 있어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무기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전차 내부를 둘러본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럽산이라고 해도 믿었을 겁니다. 실내 설계가 정말 정리되어 있어요. 효율 중심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현장을 찾은 노르웨이 육군 관계자 역시 K2는 북유럽 산악 지형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란 건 성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차는 설계부터 생산, 시험, 수출까지 전 과정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산 무기를 수입해 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K2의 첫 양산이 시작되며 한국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국이 아닙니다. 물론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부품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 중단과 일정 지연 같은 고비도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한국은 주요 부품을 포함한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완성형 K2 전차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이제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2는 이제 단지 한국 육군의 핵심 전력이 아니라 차세대 전차 수출 시장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서 이 나라가 국방과 자립,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깊이 고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차에 우리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시행착오와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남긴 이 한마디는 K2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국가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갑 전력의 진보를 이뤄낸 한국은 이제 포병 전력에서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차가 전장의 앞을 지휘한다면 그 뒤를 지탱하는 건 언제나 정확하고 강력한 포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무기,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2022년 7월 노르웨이 남부의 포르스바 야전 훈련장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소속 군 관계자들과 방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공개 사격 시연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무기 중 하나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색 위장 무늬를 입고 위풍당당한 포신을 들고 서 있던 그 무기.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자주포 K9 썬더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르웨이군 포병 장교는 첫 사격 후 포신의 반동과 안정된 복귀 동작을 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포병 기지 같아요.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km, 분당 6에서 8발의 고속 연속 사격, 그리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갖춘 현대 포병전의 완성형 플랫폼이라 불릴 만큼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사거리가 길거나 포가 강한 수준이 아닙니다. 목표 포착, 탄도 계산, 위치 조정, 발사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어 전장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동 중 사격 후 곧바로 이탈하는 사격 후 기동 능력도 탁월합니다. K9은 현재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폴란드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으며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K9의 성공 이유를 단지 스펙에서 찾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점이 핵심이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전장 상황은 그 자체로 테스트베드였던 셈입니다. 한 영국 군사평론가의 이 말처럼 K9은 단순한 실험용이 아니라 현실 속 전장 환경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져 온 무기라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주포 수출국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포병 전력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했던 현실, 그리고 그것을 기술로 대응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신념이 담겨 있는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한 무기개발 연구원이 남긴 이 말은 K9이 단지 강력한 화력을 넘어서 한 나라가 쌓아온 경험과 집념을 대표하는 이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주적으로. 이제는 지상에서 하늘로, 포병력의 정밀함을 넘어 항공력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하늘은 한국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기술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 선 이름 KF-21 보라매입니다. 2022년 7월 19일 대한민국 사천 비행장에서 한 대의 전투기가 조용히 활주로를 가르며 첫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20년 가까이 연구 개발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군 관계자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동 그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독립의 순간이었습니다. KF-21은 단지 성능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이 항공 전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외형 설계, 자체 무장 통합 능력까지 고려된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구조적으로는 5세대 확장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전체 개발의 65% 이상이 국내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전투기를 설계하고 시험하고 양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K2는 땅 위를 지배했고 K9은 그 땅을 울리는 포성을 쏘아 올렸으며 KF-21은 마침내 그 하늘을 스스로 날기 시작한 첫 날개짓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립 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철학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방이란 단지 공격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적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전쟁은 방어선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준비해왔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그러나 치명적인 방패.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2입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린 국제방산 박람회 IDEX에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몰린 부스 한편 낯익은 두 글자가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천궁2 한국의 하늘의 방패라 불리는 무기.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고도 요격, 다탄 2대응, 90% 이상의 성공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의심을 넘어서 신뢰로 이어지기 충분했습니다. 천궁2는 최대 고도 20km 이상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으며 다탄두 탄두 MIRV와 같은 복잡한 위협에도 동시 대응이 가능한 능동형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의 대부분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완성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국가 중 하나에 한국이 이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천궁2는 단지 기술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 무기가 가지는 진짜 가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K2 전차에서 시작해 K9 자주포, KF-21 보라매, 그리고 천궁2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만들어낸 힘으로 전장을 바라보는 나라가 된 지금의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무기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무기들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무기들이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격은 선택이지만 방어는 의무다. 누군가의 이 말처럼 천궁2는 한국이 쌓아온 방어 철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방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방어를 넘어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대응할 수 있는 힘, 그 힘까지도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조용히 개발되어 온 이름, 바로 천무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을 흔드는 무기였습니다.
2022년 10월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앞 광장에서 K2 전차와 함께 전시된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실은 차량형 플랫폼, 그 위로 적힌 한글 이름은 생소했지만 그 위용은 단숨에 군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KMRLS 천무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는 기존의 다연장 로켓 무기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많이 쏘는 무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빠르게, 유연하게 운용되는 첨단 로켓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전술 자산입니다. 1분 안에 12발 이상의 정밀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적의 전방 거점, 지휘소, 탄약고를 먼 거리에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무기 체계 대비 가장 주목받는 요소는 탄약 모듈 교체 방식입니다. 전장이 바뀔 때마다 탄을 바꾸기 위해 무기를 교체해야 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다양한 탄종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탄약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 또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천무는 K9 자주포의 전술적 깊이를 확장시킨 무기이기도 합니다. 한 발 한 발을 정교하게 쏘는 K9의 정밀 타격을 상징한다면 천무는 광역을 지배하는 압도적 화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가까운 거리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포병 화력을 단계별로 연계 작동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전장 포병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 셈입니다. 전쟁은 빠른 자가 이긴다. 천무가 가진 진정한 힘은 단지 위력이 아니라 속도와 판단력의 무기화에 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움직이고, 움직이기 전에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현대전에서 살아남는 진짜 조건이며 천무는 그 조건을 갖춘 무기입니다. K2가 전장을 개척하고 K9이 그 전장을 단단히 지탱하고 KF21이 하늘을 날고 천궁2가 하늘을 지키고 천무가 위협을 넘어 기회를 선점합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지 기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켜야 했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자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단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하늘과 땅을 지켜내며 앞으로의 전장을 바꾸는 주체로 기억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쌓아올린 기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땀, 그리고 이 나라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이제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누적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무기들이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필리핀,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젠 누가 한국 무기를 쓰는지를 세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불과 20년 만에 벌어진 기적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사기 위해 국외 전시장을 돌아다녔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초청받고 설명하고 계약서를 내미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그건 곧 신뢰의 결과이며 기술력과 외교력 그리고 국방력의 총합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 하나의 무기가 아닌 각각의 역할을 해내는 강력한 K 무기 체계들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K2 전차는 유럽과 중동에서 활약하며 K9 자주포는 북유럽과 아시아를 지키고 있고 KF21은 동맹국과의 공동기술 협력을 통해 하늘을 함께 날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2와 천무는 미사일 요격과 전장 제압 능력을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의 전략 전력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시간,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나라의 의미, 그 모든 것에 잠시나마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또 하나의 국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